안녕하세요. 수다몽더 귀재 스토리 정PD입니다. 오늘은 삼국시대 고구려 12대 군주 중천왕의 애첩 관나부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중천왕은 즉위 1개월 만인 서기 249년 10월 연나부 귀족 출신을 왕으로 세워 맞아들입니다. 삼국사기에 그녀의 출신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이 연씨이고 선대왕 이후 연나부에서 왕후가 간택된 것으로 보아 연나부 출신임을 짐작할 수 있죠. 어느 날 중천왕이 사냥을 갔다가 머리가 매우 길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우물가에서 천상에서 내려온 선녀 같은 외모로 긴 머리를 빗고 있는 여인을 보자마자 중천왕은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녀는 9척이나 되는 탐스러운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있었죠. 중천왕은 사냥을 멈추고 머리카락 길이가 9척이나 되는 아름다운 이 여인을 궁궐로 데려갑니다. 그녀는 얼굴이 아름답기로는 왕후 연씨보다 두드러질 것은 없었으나 궁궐에 들어온 지 사흘도 되지 않아 중천왕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소로 삼으려 했습니다. 이에 왕후 연씨는 질투심을 드러내죠. 제가 알기로는 서쪽 위나라에서는 긴 머리를 천금을 주고도 산다고 합니다. 한때 우리 선조께서는 중국에 예물을 보내지 않아 병란을 당하여 쫓겨다니기도 했다는데 위나라의 머리카락이 긴 미인을 진상하시면 흔쾌히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위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범하지도 않을 것이지 않겠습니까? 왕후 연씨가 이렇게 말을 했지만 중천왕은 그 아이는 내가 장차 소로 삼기로 한 아이 아니오. 왕후는 지금 질투를 하는 것이오? 하면서 왕후 연씨의 속내를 찌르는 말을 하죠. 왕후 연씨는 당황하면서 아니라고 급히 변명합니다. 그런데 왕후 연씨가 한 말을 관나 부인이 듣게 됩니다. 이대로 있다간 정말 먼 나라로 쫓겨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이 되고 말았죠. 그날 밤 자신의 처소를 찾은 중천왕에게 관나 부인은 울면서 두렵다고 얘기합니다. 중천왕은 그녀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죠. 하지만 관나 부인은 중천왕의 약속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고 자신이 먼저 움직여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중천왕이 사냥을 가려고 하는데 관나 부인이 달려와 말합니다. 왕후께서 저에게 욕을 하시면서 시골 계집이 어찌 이곳에 있느냐, 네가 스스로 안 나가면 반드시 후회하게 해주겠다 라고 하시며 저를 위협하셨습니다. 하지만 중천왕은 그냥 하는 소리겠지, 너무 염려하지 마라 하며 사냥을 갑니다. 중천왕이 사냥을 다녀오자 관나 부인이 가죽 주머니 하나를 가지고 나와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왕후께서 저를 이 자루에 담아 바다에 버리려 했습니다. 저의 목숨을 살리시려면 저를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지만 중천왕은 관나 부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간파했죠. 가죽 주머니는 왕후전에서 쓰는 물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니 관나 부인이 꾸민 일임이 밝혀졌죠. 중천왕이 네 말에 거짓이 없느냐 라고 말하자 관나 부인은 네, 제가 거짓말을 왜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너의 거짓을 이미 아는데도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감히 왕후를 모함하다니 용서할 수 없다. 여봐라, 당장 관나를 이 주머니에 담아 서해에 던져라. 관나 부인은 일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펑펑 울면서 살려달려 외쳤지만 중천왕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관나 부인은 가죽 주머니에 담겨 바다로 던져지고 말죠. 사실 궁에 사는 여인들이란 왕 한 사람을 바라보며 살다 보니 왕을 독차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계략을 꾸미는 일이 많았는데요. 관나 부인은 어설픈 계략을 써서 자기 자신 스스로를 죽음에 몰아넣고 말았네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수다몽더 귀재 스토리 정PD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바이바이.